네, 강프로입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오늘 26% 상승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뭐 상한가 못 간 게 조금 아쉽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상한가를 가서 내일 갭이 딱 발생하면서 가격적인 부담을 순간적으로 확 받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이 오늘 종가 기준에서요 14조 5천억까지 증가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내용 있죠. 에코프로 BM의 평가치의 50%는 받아야 된다. 근데 아직도 50% 못 받았습니다. 내일 만약에 갭이 발생해서 뭐 한 10% 떴다, 이러면 17조 정도까지 올라가죠. 그랬을 때는 50%를 초과하는 거기 때문에 수급상에 조금 과열 국면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상한가를 가는 것보다 완만하게 조금 눌러주거나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내가 전략적으로 조금 그 다변화된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움직임은 나쁘지 않다. 그렇죠. 뭐 최상의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오히려 상한가를 갔을 때는 내일 무조건 팔아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무한정 가는 주식은 없어요. 그래서 상한가를 가지 않고 굳이 조금 완만하게 하면서 에코프로 BM에 대한 가격대의 평가치에 따라서 주가는 계속해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따라가는 매매를 해라, 그게 아니라요.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오케이, 그건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 구조는 바뀌지 않고 예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테마가 딱 형성이 돼서 대장주, 2등주, 3등주 이런 식으로 쭉 진행되죠. 그러면 대장주가 쭉 가기 시작하면 2등주 따라가고 3등주 따라가고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이런 단순한 수급상의 쏠림이 아니라 또 한국 시장이 참 그지 같긴 하지만 한국 시장이 그래도 이 앞단에서 그쵸 밀어주는 종목들이 발생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후발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이 뭐 뒤늦게 상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뒤늦게 이 모멘텀 적용을 할 수도 있지만, 이 구조 자체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하게 신고가 매매를 했을 때 수익 모델을 만드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이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4만 원도 싸고 올라왔었던 13만 원, 14만 원도 싸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에코프로 BM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에코프로 BM이 뭐가 나왔어요? 44조짜리 수주 계약 나왔죠. 근데 58만 원 갔을 때는 44조짜리 수주 계약이 없었죠. 근데 지금 와가지고도 매도 이 리포트를 자꾸 내는 건 왜 그래요? 뭔가 의도하는 바가 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올라갈 수 있는, 즉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에코프로 BM을 따라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이 시가총액이 변화하는 과정, 즉 기준에는 에코프로 BM의 이 시가총액 총평가되는, 즉 시장에 평가되는 것에 따라서 계속해서 연동할 거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에코프로 BM이 여기서 쫙 빠져버려요. 그럼 당연히 머티리얼즈도 빠집니다. 이제는 빠져요. 근데 에코프로 BM이 조정을 끝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 대신증권도 그렇고 리포트를 계속 써낸다고 한들 그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물은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신고가를 만들었을 때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갈 텐데 여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부족했었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광기 어린 수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 이제는 그런 겁니다. 여기서 완만하게 쉬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쵸? 내일 만약에 쭉 빠져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공략 가능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어요. 내일은. 그런데 내일 만약에 에코프로 BM이 쭉 올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기준치는 또 바뀝니다. 어디에서? 시가총액 31조 4,920억 원에 오늘 끝났는데 여기서 뭐 5% 올라가고 10% 올라갈수록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주가도 그만큼 올라가는 구조가 지금 완성이 돼 있어요. 제가 얘기한 정확히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그럼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내가 신규로 공략을 하려는 경우, 그리고 보유하고 있을 경우,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신고가 돌파하는 구간에서 공략한 분들은 걱정할 게 없다. 근데 오늘 공략한 분들은 내일 살짝 흔들렸을 때 조금 걱정이 될 수 있다. 만약에 오늘 상따에 딱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쫄리겠죠. 상한가 못 갔으니까. 그쵸? 자, 분봉 한번 체크해 볼게요. 1시 13분을 기점으로 쭉 빠졌다가 종가에 살짝 들었죠. 이거 내일 딱 빼고 나서 흔들릴 겁니다. 흔들릴 때 그쵸? 내가 어느 정도의 매수를 해야 될까? 그리고 내가 상따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여기서 흔들리고 나면 내일 버틸 수 있을까? 4% 5% 빠지잖아요? 그러면 고가에서 밀린 것까지 따지면 어느 정도까지 나오나요? 한 10%까지 그쵸? 1박 2일 코스로 맞아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격도에 대해서는 계속 강조를 드렸었던 거예요. 자, 근데 아직까지 시세는 끝나지 않았고 무엇보다 에코프로 BM이 며칠째 계속 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44조에 대한 그 모멘텀이 적용이 되고 있는 첫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지금 이 공매도 물량 있죠? 요것들 에코프로 BM, 그쵸? 얘네들 아직 안 풀고 있습니다.
그쵸? 600만 주 가량이 매수 대기 물량으로 나와 있다. 여기서 50%만 풀리더라도 어느 정도가 나오니까 환매수로 들어올 수 있는 물량이 쭉 올라가서 300만 주 정도가 나온다. 300만 주면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그쵸? 에코프로 BM 30만 원짜리는 300만 주. 이게 돈이 얼마예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그게 왜 나오냐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해야 되는 담보 비율은 깎여요. 그쵸? 이게 대차를 받아놓고 내가 아무 짓도 안 한 게 아니라 대차 딱 받아놓고 뭐 했어요? 팔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잡히는 거예요. 그쵸? 대차로 처음에 딱 잡히고요. 그쵸? 대차는 조금씩 줄죠. 근데 대차를 받아놓고 여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공매도로. 그쵸?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대차만 받아놨으면 그냥 갖고 있는 거 그냥 상환하면 돼요. 이자 발생하겠지. 근데 공매도로 들어가 있는 물량은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담보 비율이 깎입니다. 그럴수록 기관 투자자들은 쫄릴 수밖에 없다. 그랬을 때 손절이 누가 하나 탁 끊기 시작하면 후루룩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있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을 내가 얼마에 잡을 거냐. 근데 그 기준이 되는 건 에코프로 BM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 디테일한 내용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제가 이 머티리얼즈를 매매를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 LS 머티리얼즈를 제가 매매를 했는데 어떻게 제가 진행을 했는지 제가 상세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우선 오늘자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 오늘자 내용을 보면 에코프로 그쵸? 8시 53분 정확하게 장 시작 전에 공략이 된 내용이 나오고요. 위쪽으로 올려서 보면 12월 18일 그쵸? 시노펙스, LS 머티리얼즈 이 중에서 뭐 시노펙스는 완만한 정도의 움직임을 보였고요. 그리고 LS 머티리얼즈 자 보세요. 오늘 상한가 마감이 됐다. 왜 이런 상황이 나올까요? 신고가를 달성했기 때문이다. 전 개인적으로 LS 머티리얼즈가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실적에 대비해서 비싸다 그게 아니라 양극재하고 그쵸? 그 캐퍼시터하고는 사실상 쓰임새가 달라요. 그리고 이 만드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 원자재를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몇 번째 가공을 거쳐서 양극재를 만들어내는 이 과정과 그리고 이 캐퍼시터에 대한 이 부분은 사실상 기술력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노동이나 뭐 조금 이런 거쳐오는 공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LS 머티리얼즈가 상장되고 나서 시가총액 기준에서 보면요. 대략 한 1조 5천억 정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종가 나온 게 2조 7천억입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한 2 정도 된 건데 기술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매매가 가능하지만 기본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싸진 않다. 하지만 에코프로 머티는 굉장히 쌌다. 지금도 싸다. 왜? 에코프로 BM을 기준하니까. 그쵸? 양극재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뭐가 나옵니까? 전구체는 많이 팔릴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공략을 했느냐. 자 보세요. 고가 돌파 오케이 맞아요. 근데 LS 머티리얼즈 장 시작 전에 나갔죠. 가격도 안 보고 호가만 보고 제가 어떻게 주문을 넣었느냐. 자 내용 한번 보세요. LS 머티리얼즈 지난 목요일입니다. 목요일날 급락이 한번 딱 나왔습니다. 급락이 나왔을 때 상장 이후 변동성 터졌다. 그쵸? 이날 3% 하락 마감이 됐는데 이때 고가가 18%였어요. 그럼 하루에 20%만큼 찍어 누른 거예요. 그쵸? 차익 매물이 나왔다는 거죠. 왜? 따상에 성공을 했으니까. 그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상장 이후 변동성이 터졌다. 비싸긴 하지만 단기 변동성은 크다. 단기 공략 가능하고 가격 잡히면 시도 나간다. 그쵸? LS 머티리얼즈 추적.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까요? 한 번의 변동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고가 돌파하면 뭐 돼요? 당연히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그 다음에 고가 잡는다 안 잡는다? 못 잡아요. 내려오는 거 확인하고 매도를 하려면 내가 적절한 구간에 공략을 해야 됩니다. 매수를 잘해야 매도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이 사전에 체크를 하는 방법은 신고가 매매에 대한 이해고 그리고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번에 제가 무료로 그쵸? 원래부터 무료였지만 제가 인원의 제한을 뒀고 이번 연말 이벤트로 제가 무료로 오픈을 합니다. 다른 내용도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12월 14일 요때 딱 보세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쵸? 8시 55분 정확하게 제가 진입한 내용을 볼 수 있죠. 어떻게 됐는지는 뭐 굳이 보여드려야 되나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오늘 26% 그리고 금요일날 20% 해서 2박 3일 동안 어느 정도 나왔나요? 50% 가까운 수익이 발생했다. 그쵸? 저는 떨어질 걸 각오하고 더 보유합니다. 떨어질 걸 각오하고. 왜? 수익이 확보됐으니까. 그래서 신고가 매매를 하라는 거예요. 자, 내가 시장에서 주도주를 못 잡겠다. 그리고 주도주를 어떻게 판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번에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저는 신고가 매매만 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대형주를 베이스로 신고가 매매를 진행하는 종목들이 있고 그리고 단독으로 신고가 매매를 진행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형주와 시장과의 관계를 이해를 해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손절이 나오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 하지만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장을 제가 만들어 놨고 연말 이벤트로 딱 1000분까지만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 수익 모델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까지 함께 공유를 해 드릴 텐데 어떤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하느냐, 무조건 신고가 매매하고요. 딱 1000분까지만 받을 텐데 그 1000분의 한도에서 이 내용까지 같이 제가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방법은요, 일단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제가 이 내용을 보내드릴 수 있게 상단에 있는 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 그리고 수익 모델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오셔서 배우세요. 무조건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딱 배웠을 때 무조건 그대로 해서 신고가 매매만 해라. 요거 말고는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가 진짜 어렵다기보다 못한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종목이든 강세 종목을 잡아야 되는데 내가 막 약한 종목 싸게 잡을 거야 이런다고 한들 그거 계속 진행할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쓸데없이 장기 투자하게 되고,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내가 신고가 구간에 대해서 알았으면 2월달, 3월달에 공략을 했겠죠. 결과적으로 6월달, 7월달 시세 못 먹을 수 있지만 내가 2월달에 공략했으면 충분한 시세를 먹고 지금 다시 재공략 시점이 어딘지, 그쵸? 그리고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에 대한 제 이야기 그대로 적용시켜서 매매했으면 큰 수익을 볼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3년 뒤에 이거 막 3배 갈 거야, 4배 갈 거야. 안 가면 어떻게 할 건데? 간다고 하더라도요. 어떻게 됩니까? 그게 3년, 4년씩 묵혀버리잖아요. 그쵸? 힘들다. 정말 힘들.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그쵸? 그런 부분은 애초에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런 내용을 풀어서 제가 소통방에서 그쵸? 상세하게 신고가 매매에 대해서 모든 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모두 무료로 진행을 하지만 제가 이 내용을 딱 보내드릴 수 있게 참여, 그쵸? 상단의 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확인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에코프로 BM에 기준해서 내가 내용을 파악하자. 그쵸? 뭐를? 가격대를. 자, 아직도 50%에 못 미칩니다. 아직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지만 오늘 상한가를 못 간 건 오히려 회피할 수 있다. 상한가를 갔을 때 내일 갭이 딱 발생을 했고 고가에서 매물 딱 터지면 순간적으로 물리는 분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내일 그런 상황 절대 만들지 마세요. 대신에 다시 재매수 구간이 언제 나올 건지, 그리고 내일 만약에 갭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떨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내가 매수를 해야 2주 안에, 그쵸? 제가 단기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2주 안에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건지, 그쵸? 그러려면 가격을 얼마에 잡는지가 정말 중요하겠죠? 그 내용을 제가 여기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왔는데, 자, 요 내용까지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고요. 편집 시간도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제가 요 내용은 이렇게 20페이지에 걸쳐서 상세하게 내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에 정말 공부들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이 내용 딱 받아가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조건 여기에 제가 신고가 매매 관련된 내용까지 다 포함시켜 놨으니까 이 내용 그대로 적용시키면 됩니다. 대신에 연습 필요합니다. 그쵸? 연습하기 싫고 내가 실제 내용을 보고 싶다 하면 소통방으로 이번 이벤트 때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이 내용은요. 일단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그 번호로 여기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까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고 했지만 이게 시장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됐다 그러면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제가 어떤 식으로 신고가를 잡아야 되고 연말 연초 대비해서 신고가 종목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반드시 이해하시고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보유분들은 오늘 큰 폭으로 상승 그리고 금요일 날도 상승해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가격 내용 정확하게 받아가셔서 수익 내신 분들도 정말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하셔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세요.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P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 2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세 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한 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세 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